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It'll open the right doors, some of the wrong ones too. Use it carefully. 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What happened, happened.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다. 영화 테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극장가에서 무려 130만 명이나 테넷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테넷이 얼마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화제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제작 영화 테넷으로 피할 수 없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테넷은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쉽지 않은 복잡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몇 개부터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핵심 경제 용어 중 하나는 보복적 소비입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소비 성향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코로나 시대에 매우 익숙해진 경제 용어죠. 7개월 가까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억눌린 소비 성향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복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소비가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경제사회 현상이 풍선 효과라는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이 억눌리면 다른 한쪽이 폭발하는 현상인데요. 화장실 효과라는 용어로도 이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야만 하죠. 보복적 소비, 풍선 효과, 화장실 효과 같은 것들은 코로나 시대에 매우 익숙해지고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 사회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 여행 수요가 억눌리자 명품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으로 해소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가지 못하고 그 대신에 대형 자산 소비를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구매가 이어지고 있고요. 흔히 패닉 바잉으로 설명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보복적 소비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의 가장 중요한 대사는 What happened, happened입니다. 보통 일어난 일을 막기 위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오는 시간여행 영화는 많이 있는데요. 테넷은 좀 독특한 영화입니다.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래 세력을 과거 혹은 현재에 해당되는 우리가 막는 이야기죠. 그런데 테넷이라는 영화에서는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엔트로피라는 법칙,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모든 우주 현상은 항상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인데요. 여기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건 우주가 질서 있는 방향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내내 회사 일로 바쁘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집안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먼지가 쌓이고 더럽혀지겠죠. 질서 있는 상태, 정돈돼 있고 안정된 내 방 상태에서 어질러펴지고 더럽혀진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무질서인 상태로 이행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건 또는 물건, 상황, 심리 상태는 정돈된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테넷에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인 겁니다. 자, 우리는 문화로 있는 경제 시간이니까요.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소비라는 행위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비라는 행위는 돈을 분산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은 통장에 적립되어 있을 때 적정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로 배분되어 있을 때 가장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비행위라고 하는 건 그걸 무작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죠. 커피를 마신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질서 정연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무질서한 소비 행위의 포트폴리오로 이행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과 아주 흡사하죠. 테넷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뒤집으려고 하는 인버전 현상이라는 걸로 영화의 주요 골자를 짭니다. 이 인버전 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 테넷의 주요한 줄거리고요. 그 조직의 이름이 바로 테넷인 것이죠. 테넷의 이런 기본 줄거리 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까지의 시간 여행자들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테넷의 시간 여행자들은 인버전을 통해서 시간을 역행하기 때문에 3일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3일 동안 시간이 역행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들은 역행하는 시간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차가 거꾸로 가고 새가 거꾸로 날아가고 배가 거꾸로 항해하고 심지어 쐈던 총알이 다시 총으로 돌아오는 그 역행하는 인버전 현상을 온몸으로 체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시간의 역행과 순행을 교차시켜서 관객들이 시간 흐름 속에서 큰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현실에선 체감할 수 없는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의 환경 파괴로 무질서해진 미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질서가 있던 과거로 모든 걸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인버전된 과거로 돌아가서 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거나 세상을 파괴함으로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가 과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죠. 지난해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주 파괴를 막으려고 하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그때 과거를 바꿀 때 과연 미래가 바뀌어지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테넷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할아버지의 역설을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손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 손자는 태어날 수 있는가? 이 영화는 인터스텔라의 과학적 자문을 맡았던 물리학자 힙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테넷의 미래 세대는 할아버지를 죽여도 손자는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다시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제 내가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나는 100만 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래의 나는 100만 원을 가진 부자일 것이냐. 테넷에선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소비하지 않았으면 오늘이나 내일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는 피해갈 수 없는 엔트로피의 현상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우리가 사회적 봉쇄를 경험하면서 방역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해서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마치 테넷으로 비유하자면 인버전과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질서가 유지되지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함으로 해서 엔트로피의 감소를 만들어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시간의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도 시간의 순행과 역행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경제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거나 각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소비를 부양하는 이유 역시도 결국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나 일시적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What happened, happened.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어날 일을 더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에 사회가, 경제가, 우리가 순응하는 방식인 것이죠. 한국은 지난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코로나를 경험했으나 진짜 경험하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아웃브레이크는 상당히 컸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발빠른 방역 효과로 질서를 유지한 덕분에 경제적 타격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15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아웃브레이크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유럽이 지난 2분기에 겪었던 딜레마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역설에 빠져 있죠. 일어난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억제해서 소비를 억눌러서 방역을 지킬 것이냐. 경제는 순행해야 합니다. 그게 테넷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인간의 행동을 억누르는 또 다른 경제적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 회피성인데요. 인간은 이미 일어난 이후에는 그때 나온 경제적 손실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의 미든 혹은 투자 행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손실도 만들어졌거나 통장 잔고를 봤을 때 잔고의 감소로 피부에 느껴졌을 때 후회하곤 하죠. 그래서 과거를 바꿔서라도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제 나한테 그 소비를 하지 말라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하죠. 테넷은 미래 내가 과거의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오늘의 소비를 막는다 하더라도 내일의 나 역시 사고 싶은 거 사고 필요한 소비를 하고 보복적 소비를 할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경제 현상이기 때문인 거죠. Why does it feel so strange? You're not shooting the bullet. You're catching it. Whoa. What do you think we're seeing? The detritus of a coming war.
지금까지 문화로 있는 경제, 테넷과 소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의 경제와 방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테넷은 시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써야 할 돈은 쓸 수밖에 없고 사야 할 물건은 살 수밖에 없는 소비의 노예,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